엉덩이 통증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엉덩이 통증 주로 원인, 그다음에 간단한 치료법, 그리고 구별법,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척추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이 있어도 엉덩이 통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또는 엉치 통증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좌자가 앉을 좌자입니다. 그래서 앉는데 닿는 곳이 아픈 것을 우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 정형외과 의사가 고관절이 아파요 그러면은 사타구니가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넣으시면 그 손이 닿는 면적이 사타구니거든요. 그 부위가 아픈 게 실제적으로는 고관절 통증이세요. 근데 이 사타구니 통증이 오래되시면은 뒤로 해서 엉치까지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엉덩이 자체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힙이 이렇게 탁 F10이라고 하는 그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볼록 튀어나온 대둔근을 얘기하는데 그 대둔근 옆에 이제 중둔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둔근이 자체가 아픈 경우도 있다. 또는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도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좌골 쪽이 아플 수가 있으시다 하고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에서 4번에 있는 질환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내려지는 진단이지 또 MRI를 찍어도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잘.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는 우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신경통은 좌골신경통은 대부분 고관절 통증하고는 다른 것이다. 허리는 안 아픈데 왜 엉치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척추에서 이렇게 신경이 많이 분지를 하고요. 이 신경이 이 골반에서 나오셔서 엉덩이가 닿는 이 면적을 통해서 다리 끝까지 내려가는 신경의 주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는 모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 5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요추 5번 신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이 중둔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즉 엉덩이 근육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4번, 5번에서 흔하게 생기고 5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다 엉치 통증을 동반하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리면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만져지는 부위가 사타구니입니다. 거기가 고관절이고 그게 영어로 힙 조인트라고 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아픈 통증은 저 부분입니다. 사타구니. 고관절에 병변이 생기는 여러 질환이 있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또는 고관절 자체의 염증. 환자분들은 이제 무혈성 괴사가 아플 때 저기가 많이 아프시고요. 저기가 많이 심해져서 아프시다 보면은 다리를 절게 되시거든요. 절뚝거리다 보면 이제 뒤쪽으로는 엉치 통증까지 생기는. 그래서 고관절 통증, 엉덩이 관절 이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이것들이 오래되면은 좌골신경통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 가져가셔야 될 건데 이거는 제가 지은 말입니다. 위쪽 요추 척추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 5마디 중에 3번, 2번, 1번에 질환이 생기면은 그것이 다 앞쪽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시게 돼요. 그리고 종아리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쪽 요추 척추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사타구니 쪽, 즉 고관절 쪽, 힙조인트 쪽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프다. 중둔근의 강화 운동을 해보시라 얘기를 드립니다. 편하게 TV를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누우셔서 TV를 딱 시청하면서 다리를 30도 정도 올려주시고요. 이 발을 뒤로 뻗어주면은 이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때 자극이 오는 운동이 중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들어준 상태로 30초 정도 버티는 걸 한 세트로 해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해주시고 요거를 계속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은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건다든지 또는 밴드를 걸어서 저항을 주시는 운동을 하시면은 중둔근 강화 스트레칭 운동이 될 수 있고, 참고로 여자분들은 F힙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종아리 통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종아리 통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또 댓글이 달리면은 상담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표현을 쓰세요. 뭐 종아리가 당긴다, 땡긴다, 쥐가 난다, 저리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다. 뭐 의사가 잘 캐치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를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종아리 통증이다. 종아리 통증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포커싱이 있다. 거기에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한번 가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종아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종아리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인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걷는 데 작용합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걸을 때 발이 뒤꿈치부터 닿거든요. 이렇게 뒤꿈치가 닿고 점점 앞으로 가면서 결국 앞꿈치로 치고 나가죠. 그럴 때 이 종아리 근육이 파워를 발휘하면서 저희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메인 파워를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축을 일으키면서. 이 종아리 근육이 없이는 우리가 걸을 수 없다. 그 씨름선수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트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근육이 큼으로써 파워를 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생명하고 관계 있고 통증과 관련일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통증의 원인 첫 번째, 근육통과 근막통.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질환, 디스크하고 협착증의 문제. 그다음에 족부 질환,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이 두 가지 때문에 종아리 통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주 의외거든요. 이게 이제 족부 질환이니까 발만 아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종아리까지 올라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지 정맥류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종아리 통증의 원인은 뭐냐고 그러면은 뭐 단연코 1등은 근육통과 근막 통증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또는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과도하게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다가도 갑자기 움직이다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근육통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이제 급성 근육통이 더 흔하고요.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근막염이 더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포인트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육통과 근막통을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다? SMR이다. 폼롤러 전도사의 SMR을 보시면 어떻게 종아리 통증을 해결하는지 그걸 따라 하시면 이거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어쩌면 더 포인트일 수가 있죠. 종아리가 아픈데 허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 디스크, 하나는 협착증. 이 질환 모두 종아리 통증을 야기한다는 걸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신경을 따라서 다리까지 쭉 뻗치는 거를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전깃줄처럼 탈아서 허리부터 해서 쭉 허벅지를 따라서 종아리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산에 와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 아프다가 부산이 아픈 경우죠. 점핑하는 경우입니다. 이 헷갈리는 종아리 통증을 그럼 다른 것들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척추 질환과 족부 질환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은 서울, 대전, 대구 쪽으로 내려오셔서 따라 내려오면은 척추 질환이신 거예요. 족부 질환은 부산, 대구예요. 발에서 생긴 통증이 기어 올라오는 거죠. 방사통으로 인한 종아리 통증. 서울, 부산인 경우는 걷지 않아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아픕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생긴 족부 질환은 움직일 때 아픕니다. 걸을 때 아프고 걷고 나서 아프고 잘 때는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척추 질환과 하지 정맥류 구별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완화되는 건 척추 질환.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계속적인 증상이 있는 거는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족부질환, 족저근막염하고 아킬레스건염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뒷종아리,
여자분들 하이 신으면 팍 쓰는 근육이 아킬레스건인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발을 차고 나가지 못해요. 아파서. 그러면은 위에 있는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뭉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에서 시작된 게 점점 타고 올라가는 거죠. 족저근막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발바닥에 아치가 아픈 거죠. 아치가 아프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리듬을 타고. 아프니까 못 딛고 파워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위에 근육을 풀어주면 아킬레스건염하고 족저근막염도 많이 완화됩니다. 종아리 통증은 너무 많은 원인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MRI를 통해서 정확히 감별하고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종아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검사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핑거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에서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일 때는 근간소증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젊었을 때 자기 종아리의 두께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게 줄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근감소증이 왔다는 얘기지 꼭 2cm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야심차게 헷갈리는 발바닥 통증,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한번 좀 왜 그런지 또 척추 질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바닥이 괴로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척추 의사니까 이제 척추를 맨 위로 놨지만은 제일 흔한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족저근막염입니다. 그 외쪽으로는 이제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 쪽이라고 하는 위치가 좀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족골통,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사이쯤이 이제 아프고요. 다섯 번째 원형이 이제 말초신경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당뇨를 10년 이상 앓으면 누구나 아주 흔하게 말초신경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외상후 통증, RSD라고 하는 아주 못된 병이 하나 있죠. 그거가 이제 발에 많이 손발,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많이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거는 뭐 명확한 원인이 있죠. 외상을 다쳤다는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척추 질환이 있을 때 발바닥이냐? 디스크 하지 않습니까? 디스크는 어디에서 생기죠? 4번, 5번이란 말이에요. 99%는 5번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그 위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5번 신경이 눌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제가 그냥 5, 6번이라고 하죠. 5, 6번일 때는 어느 신경이 눌릴까요? 4, 5면은 끝에 거죠. 그러니까 5번, 6번이면 6번 신경이죠. 이제 6번 신경이 이제 S1이라고 하는 1천추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고유 영역, 의사가 실제적으로 MRI를 찍지만 말만 들으면은 이분이 몇 번 디스크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고유 감각 영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엄지발가락이 이상하다. 그럼 그거 그냥 5번 신경이야. 그거를 고유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다 3번, 4번, 5번까지는 신경이 다 발등까지 지배합니다. 발등. 그래서 발바닥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발등이 저리거나 아니면 엄지 쪽이 저려요 그러죠. 이제 1천추신경 5번, 6번이 생기면은 이 새끼발가락으로 해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이제 우리가 발바닥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S1 1천추 신경일 가능성이 많다. 새끼발가락 쪽도 1천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고유 영역은 아니에요. 엄지발가락만 고유 영역입니다. 4번 신경은 어딘가요 그러면은 요 안쪽 복숭아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다 바깥쪽 복숭지가 아프면서 타고 엄지로 내려가는 거죠. 5번 신경이기 때문에. 5번 신경은 이게 바깥 복숭지로 내려갔다 여기서 틀어서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거고요. S1 신경은 바깥으로 완전 빠져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발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환자가 어디를 불편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척추 질환일 때 발바닥이 불편하다는 거죠. 척추 질환은 신경을 타고 내려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발바닥만 이상한 경우는 좀 드물어요. 좌골을 타고 내려와서 허벅지 뒤로 해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내려오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발바닥부터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족저 근막염은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아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저 근막염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아침 첫발 아닙니까? 아침이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이 아치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첫발을 디딜 때 이게 찡 늘어나니까 첫발 디딜 때 아픈 거죠. 그런 것들이 감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염의 대명사인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이거 조금 구별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말초신경병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맨 처음에 온도 감각이 먼저 훅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환자가 그러냐면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버닝 센세이션 같이. 근데 그거는 구별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경이 그래도 환자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차가워진다고 느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뇨를 얼마나 알았느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고요. 도움이 되면서 저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초신경병이냐 아니면 허리에서 내려온 거냐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질환들은 다 퇴행성 질환이고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세 개의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아리를 푸는 겁니다. 종아리를 풀면은 종아리 뒤에 있는 가재미근하고 비복근이 풀리면서 아킬레스 텐던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발로 끌어당기는 압력이 감소해서 발바닥 통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돌기형 폼롤러가 있다면은 서가지고 거기다가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골프공을 비비거나 바카스병으로 비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먼저 풀라는 뜻인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내쇼에는 뭘 사랑하냐? 폼롤러를 사랑하시니까 폼롤러에다가 비벼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부분의 종아리 통증, 족저근막염 통증은 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스트레칭이 남아 있는데 앉아서 발을 마사지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벽밀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발바닥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역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